그것도 황당하죠. 그거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왜 한동훈 대표께서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지 않는지 저는 잘 고소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가할 일은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7월 초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죠? 제가 뭐 그러니까 구체적 대화 내용을 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요청한 적은 있냐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지휘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뭐 지내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그 정도로 가벼운 검찰총장과 내용인지.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관계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특수관계 모르세요? 예. 아 둘이 이제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지. 그러면 이원석 총장에게 7월 초에 그 수사지휘권 이원석 총장이 7월 초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뭐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걸 그걸 지휘권 복원 그러니까 요청이라고 총장에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었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라는 요청 수사지휘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해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정도 요청 말씀드렸습니다.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입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유석열 검찰총장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 특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답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1분간 하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인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인데 한 것이고 그 기관으로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그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 비교비자 부부관계인데 당연히 회복 못 시켜주죠.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저게 지금 자, 기관 대 기관이라뇨? 왜 배제했는지 장경태 의원도 그렇잖아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게 해주시죠. 한 말씀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장동혁 의원 다들 위원장님. 조용히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아무리 질의하세요. 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은 장관 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저 언제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시죠. 저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저런 말이 저것 제발 그러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않습니다, 어떻게 장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 저런 거라고 안 했다니까요. 장경태 의원 뭐 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국무위원도 하고 싶은 말 대표입니다. 하니까요. 부부관계라니. 말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자가 아닙니까? 왜 국민들 장관. 왜 거짓말하세요?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장관님. 의미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장관님. 설명하는 걸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장관 부끄러우지 마세요. 발언 중지합니다. 부끄러운 거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하세요. 장관 장관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발언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들으세요.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위원장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발언하셨죠. 호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장경태 의원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어요. 그럼 1분 발언하셨어요. 그럼 됐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께서 의원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의원님들이 공격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께서도 질의를 받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면 좀 편하겠죠.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발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겁니다. 그거를 못 듣겠다 그러시면 장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태도 있잖아요. 태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으나 다시 네? 그건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고 개별 의원에게도 제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예. 네. 요 정도 하자고요. 아니, 요 정도 하는 게 문제는 사실관계로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답변할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하는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그 와중에 불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상봉 간사님도 장경태 의원님도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안 끼어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할 말 있으면 상대방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든 뭐 하든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 그 규칙만 지켜지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정부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발언하고 끝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 발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저도 발언 기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시고요. 장관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도 발언을 중지하세요. 그럼 중지하세요 일단.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 자, 뉴스를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기사가 떴는데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국내 석유 시추 생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포항 석유 발견 이슈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포항 석유 발견 관련주 중 많은 종목도 아니고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화성밸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이 화성밸브를 공유해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부터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국내 관련 대장주가 무엇일까?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오를 만한 국내 관련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책상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무려 2600% 가까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관련주였던 이화공영은 4000% 이상 상승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 번호 010-792-8273으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 중 앞으로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정확하게 사고파는 시점을 받아보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의 뉴스를 활용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8273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정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선 관련 무료 추천 급등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2-8273번호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